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식 계좌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만약 마이너스라면, 그리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월스트리트 최고의 가치투자 거장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비밀 투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고 더 나쁜 타이밍에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달랐습니다. 그는 트위디 브라운 자산운용사에서 38년간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시장 평균을 밑돈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비밀 무기는 바로 철저한 가치투자 원칙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투자 철학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브라운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로서 정통 가치 투자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장부 가치, 수익성, 현금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여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만을 매수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떨어지고 팔자마자 오르는 그 황당한 경험 말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급하게 사고, 공포에 질려 급하게 팔고, 그러면서 계속 손실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투자법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폭락해도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지만 진짜 가치 투자자는 다릅니다.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고.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브라운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너무 적으면 위험하고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나 당장 써야 할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급하게 팔고 올라가면 욕심이 생겨서 더 사게 됩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브라운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야 합니다. 시장 평균보다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진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가 순자산 비율도 낮아야 합니다.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마진이 크다는 뜻입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브라운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도, 아무리 전문가들이 추천해도 자신이 그 기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투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할 기업을 선별합니다. 위에서 말한 기준들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보고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고
업계 전망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판단합니다. 투자 시점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운은 보통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30% 이상 싸게 거래될 때 매수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시장이 불안할 때, 특히 전체적인 하락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바로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매수한 후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장기 투자입니다. 브라운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이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시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브라운은 주가가 적정 가치에 근접하거나 웃돌 때 매도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욕심을 버리고 적정한 수익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어 투자 논리가 무너졌을 때도 과감히 매도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손절하는 것도 가치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지금도 통할까요?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이 되었고 정보도 빠르게 공유되는 시대의 말입니다. 놀랍게도 답은 여전히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욕심과 공포에 휘둘리고 여전히 단기적인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기회는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브라운의 원칙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많은 우량 기업들이 헐값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포에 휩싸여 손절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브라운의 투자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재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각종 증권사 앱에서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뉴스나 보고서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가치 투자는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법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법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분석해도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브라운도 실패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로부터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는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들이 미래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평생에 걸쳐 증명한 이 진리를 이제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금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로 당신도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자본주의의 모습이고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추구했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려 손실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검증된 가치 투자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투자법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운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안전마진의 개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개념을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치 투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당 10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7만 원이라면 3만 원이 바로 안전마진인 것입니다. 이 안전마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분석이 틀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나쁠 수도 있고 업계 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했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은 최소 30%, 가능하면 50%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했을 때만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브라운이 사용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가치 접근법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의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가치 접근법입니다.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접근법이 있습니다. 기업을 해체했을 때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자산들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장부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자산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장부가보다 시가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나 특허권 같은 무형 자산들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운은 이런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실행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즉, 각 종목에 얼마씩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브라운은 보통 가장 확신하는 종목에 포트폴리오의 8%에서 12%까지 투자했습니다. 절대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운은 시장 전체가 과열되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좋은 기업들조차 비싸게 거래되면 매수를 자제했던 것입니다. 대신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남들이 사고 싶어 할 때는 팔고, 남들이 팔고 싶어 할 때는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것은 아닙니다.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장의 하락에 휩쓸려 떨어진 것이라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만의 고유한 문제로 떨어진 것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브라운이 특히 선호했던 투자 대상은 바로 스핀오프 기업들이었습니다. 스핀오프란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주들이 새로 독립한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을 잘 모르고 무작정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라운은 경영진의 지분율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돈을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영진이 자사주를 계속 매도한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정책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브라운은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선호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은 주주에게 즉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오히려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브라운은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마진 거래나 신용 거래는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치 투자는 안전을 추구하는 투자법이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한 업종에만 집중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업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운은 가능한 한 장기 보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은 장기 보유 차익에 대한 세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매도 시점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치 투자는 외로운 투자법입니다. 남들이 열광할 때 냉정을 유지해야 하고 남들이 절망할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라운도 처음에는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게 되었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 수집도 중요합니다. 브라운은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쓴 주주서안을 중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전략과 경영진의 철학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계 전문지와 학술 논문도 참고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의 투자법을 현재 한국 시장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지배구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회계 투명성 문제입니다. 재무제표가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운의 검증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어떤 길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진정한 가치 투자자의 길을 걸어보세요.